자, 그러면 이제 현장 답사할 때 이제 체크 사항인데요. 이제 통합 열람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 공부 서류 출력해 갖고 가시고, 네이버 로드뷰에서 지도 출력해서 현장 답사 하셔야 되는데, 현장 답사 하실 때는 요 지도를 출력하라는 이유가요. 여기 보면 현장 근처에 어떤 거하고 얼마만큼 거리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네이버 찍어보면 나오는데 실제로 한번 걸어 가보시고 그 내용을 적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출력해서 하는데 이제 현장 도착하면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분 건물이, 왜냐면 내가 확실히 맞아야 되니까 현장 주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물 마감재하고 노후도 체크하고, 아이고, 공실 발생 시 임대가 잘 될 만한 건물 구조인지를 확인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임대가 잘 될 만한 건물 구조인지 확인하라는 이유가, 학교 근처에, 만약에 학교 근처에서는 3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원룸이면은 할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약에 3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쉐어하우스, 가장 간단한 게 쉐어하우스 쓸 수 있겠죠. 만약에 학교 근처인데 3룸인데 요거 그냥 뭐 할만은 한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쉐어하우스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쉐어하우스는 당연히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3룸인데 이것도 방을 뺐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가지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죠. 쉐어하우스로 돌려갖고 뭐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거실이 갇힌 거다 그러면 작은 방에는 혼자 쓰는 대신에 얼마를 받고 큰 방에 둘이 쓰는 대신에 얼마를 받고 해갖고 이 금액을 해갖고 합산해갖고 나오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리는 솔루션도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3룸인지 원룸인지 그냥 가고 아무것도 모르시면은 나중에 방을 빼실 때 힘들어요. 그리고 방이 큰지 좁은지도 좀 중요하겠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반지하다 그러면 여자 학교에서는 잘 안 나가겠죠. 좀 보안상 그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많이 기피를 하고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건축물 마감재하고 노후도 체크하는 거는,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물 외벽을 보면은 그 건물의 벽돌이 있잖아요, 외벽. 그거 보면은 건축연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략적으로. 이게 건축 쪽 하는 사람들은 좀 눈에 익숙한데 건물마다 시기별로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벽만 봐도 대략 이게 몇 년도 정도 되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저도 물론 그걸 1년 이상 학교에서 교수님들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적벽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년대 요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대리석들 많이 쓰고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초반 넘어가서는 이제 그 외장을 거의 안 꾸미고 그냥 시멘트 그냥 그대로 노출이라고 하죠. 노출 쓰는 게 좀 많아졌죠, 공법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기별로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 놓으시면은 외관이 어느 정도 됐겠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실 때 그냥 앞만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건물들 자주 보세요. 저도 돌아다니면 건물 보기 바쁘거든요. 사람 잘 못 보고 건물 보기 바쁜데 뭐 건물을 살려고 보는 건 아니고, 보다 보면은 외장 보면은 이건 몇 년도 되겠네, 그런 것들. 적벽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적벽돌도 옛날에 그 붉은색 적벽돌이 있으면 약간 좀 거무튀튀한 색깔 나는 적벽돌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좀 이렇게 동네 이렇게, 혹시 주변에 저녁에 산책하세요, 대표님? 산책하세요? 거기는 저거죠, 다 아파트죠. 그럼 힘드시겠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천 살 때 그랬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몇 년도 됐겠다 이런 것들. 나중에 뭐 건축물 대장 확인하면서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주소 적어놓고 나 이거 얼마 정도 생각했는데 맞네, 그런 식으로 좀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얘기가 편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 시대 때는 어떤 걸 썼겠네. 현재 관리 상태 체크 확인하여 임대인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방치해뒀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게 주차장 방수 상태나 청소 상태, 분리수거, 조경 환경 등인데, 보통 옥상도 보기는 해요, 열려 있을 때. 근데 보통 문을 잠가 놓잖아요, 옥상은.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옥상 방수 안 돼 있으면 거의 대부분 물 샌다고 봐야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방수 상태가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잘 돼 있는 게 좋죠. 깔끔하니. 그리고 청소 상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만약에 밖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고 저는 좀 그런데 가끔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길 가다가 건물 앞에 이렇게 쓰레기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꼭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게 돼요. 가다가. 다들 안 그러신가? 저만 그런가요 혹시? 그러니까 편안하게 버리죠. 되게 그냥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쓰레기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청소 상태도 중요한데 청소 상태 체크를 할 때 내부적인 청소도 봐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쓰레기통이 밖에 있으면 이걸 안으로 넣는 그 솔루션도 제안을 해줘야 돼요. 사람한테, 그 임대인한테 하실 때. 밖에 이렇게 걸어 놓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놔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건물은 건물대로 안 좋고, 그래갖고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야. 나중에 현장 가셔서. 그래갖고 집주인한테 이제 제안서를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 건물 상태 평소엔 이렇다.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냐. 이러면은 지금은 하나지만 나중에는 이게 늘면은 감당이 안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분리수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버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돼 있으면 안 갖고 가잖아요. 요즘은 또 수거도 잘 안 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청소 상태, 분리수거. 그 다음에 조경관리는 그 왜 가끔 빌라 같은 거 보면 앞에 이렇게 조경 화단 있잖아요. 근데 그 썩은 나무, 죽은 나무들이 있는 거 있어요. 되게 안 좋거든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게 논해로 풍수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겠다. 화단도.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저 조경 상태도 조경 상태인데 거의 대부분은 저 청소 상태하고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근중개사무소 연락해서 룸 타입별 임대가 시세를 조사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미 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략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나 내가? 임대인들은 본인 건물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때문에 20년 된 건물이든 신축 건물이든 같은 가격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신축이 40만 원이면 자기 것도 40만 원이에요. 근데 안에 수리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리모델링도 안 돼 있고 정말 예전에 왜 그 시골에 가면 있는 찬장 있잖아요. 옥색 이런 그 시트지 발려져 있는 그런 싱크대 막 그대로 돼 있는데도 똑같이 40만 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겠죠. 아무리 비싸도. 그러니까 싸면은 들어가겠는데 싸지도 않고 신축이나 이거나 같은 가격이면 신축 들어가지 구축 잘 안 들어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히 조사할 때는 이제 그 임대 건물과 연식이 비슷한 건물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대조를 해줘야 돼요. 이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 지역 전체 금액은 얼마고 이 지역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 지금 임대인분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하고 비슷한 정도의 연도수 되는 건물들은 한 이 정도를 받고 있고 지금 임대인분은 이 정도를 받고 계시다. 그러면은 좀 작게 받으면 여기서 좀 더 받으실 수 있다. 아니면 요거 고쳐갖고 이만큼까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제안 해드릴 수도 있고 너무 비쌀 경우에는 공실이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님 건물 지금 이 금액이 이 정도 받는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정도 금액은 그 시대의 건물들 그 연식하고 비슷한 건물들은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있다. 이 정도면 지금 신축이기 때문에 조금만 낮춰서 받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난 못해 라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금액을 못 빼는 거니까 맡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낮춰서 맡길게 라고 하면은 그거는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 얘기는 하셔야죠. 지금 이 금액으로는 구축 들어갈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제안서 작성을 하는 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임대인 말 들으면 그 건물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신축이 40만 원이었는데 구축 45만 원 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실이 6개가 났어요. 안 나가.
18개짜리인데 안 나가요. 그리고 반지하예요. 근데도 45만 원을 받겠대. 누가 들어가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지금 시세가 이렇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세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주면서 이 정도 금액에 이러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본인이 오케이 하시면은 그때는 계약을 하셔도 되는 거고, 자기는 끝까지 그 금액 고수하면은 안 하시는 게, 왜냐면 그 금액 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약을 했는데 공실이 안 빠지면은 진짜 그날부터 매일매일 시달리셔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조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근 주거 편의시설 조사인데, 요거는 편의시설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 이 편의시설 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학교에,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대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초등학교라면은 당연히 원룸 빼기 힘들겠죠. 초등학생 혼자 원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부모가, 가족이 같이 와야 되니까 뭐 3룸짜리 이런 것들은 뺄 수 있겠죠. 가족이 와서 전세나 월세를 사면 되니까. 그런 것들 조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트, 편의점, 세탁소 등 뭐가 있는지 그 조사를 해서 이런 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 아니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임차인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임차인 영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수주 제안서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임대인도 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빼겠다라는 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